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해주면서 빨간불로 한 주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전략들 대비 미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다양한 테마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인공지능 관련주, 챗봇 관련주들 많이 공략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AI 챗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22%, 21% 공략 주실 때마다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소개해 주시고 18% 기록하고 있고요. AI 챗봇 관련주 지금 폴라리스 AI라는 종목 소개해 주신 이후로 역시나 20%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매주 한 종목씩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방송에 나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방송 우측 화면 하단에 이제 QR코드 나올 겁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쪽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이게 증시가 오늘 약간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를 제가 방금도 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게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게 차트를 보고 있자니 약간 역삼각 수렴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더 꽂게 되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불안감을 더 해가지고 이제는 제발 상승 추세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예전에 막 싸우고 있었던 그 가자지구 이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점들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국제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뭐 그 북한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투자 메리트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네. 차라리 뭐 유럽에서 뭐 독일에다가 투자를 하지. 동독 서독 이게 딱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힘 쫙 오르겠다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긴 하지만 이런 것만 봐도 힘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유입이 참 많이 뒷심이 많이 딸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가 네. 이 어제였나 장중에 6만 원을 깼습니다. 59,900원까지 내려갔었죠. 저 이거 보고 네. 이걸 사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네,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거를 사야 하는 건가?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를 살 거면은 차라리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가 네. 야 이거 차트가 너무 내리기만 했네요. 이거 차트가 죽으러 가는 차트. 사실상 그게 네. 차트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게 역배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데드크로스 나오고 쭉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SK 하이닉스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 뭔가 신제품으로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갖추는 무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 앵커님이 네. 보셨을 때는
그 파급력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네.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테스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받아서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극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많죠.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가족뿐만 아니라 네.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그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쪽에 이제 위쪽에서 굉장히 고액 연봉자분들의 연구원분들이 대거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술력의 한계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해서 더 증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이슈다라고 좀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에서는 사실 랭커님 네. 요새 진짜 핫하다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핫한 거요. 핫한 섹터가 뭐가 있죠? 핫한 섹터 최근에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좀 강했죠. 방산 관련주 제가 방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한 종목씩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매주 그렇죠. 강조해 주셨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원래 핫한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때 방산도 아 이제 다 죽은 거 아닌가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유가 아닙니다. 유가 관련주를 한번 공략을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오. 이거를 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하냐. 사실 중동 전쟁에 제가 금방 물론 항상 레바논이나 뭐다 해가지고 베이루트랑 계속 싸우고 있고 그 베이루트 쪽에서 막 포격 맞고 난리 나잖아요. 이번에 네.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과 계속 하마스랑도 싸우고 하여튼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동 전쟁이 발음 어렵네요.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쵸.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개입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면은 유가가 어마어마하겠다. 예전에 한 100달러 그 돌파했을 때도 130달러 막 이렇게 갔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도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뭐 GSA라든지 S-OI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정유 관련주들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난방을 안 틀어도 내 계좌가 따뜻하니까 아 이것만 보고 네. 살아도 되겠다. 오. 밥 안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와 탄도미사일을 네. 180여 발.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보고 아 이거 주말이었죠. 네 군복 챙겨야 되나? 아 물론 제가 간다는 건 아닌데. 네. 이거 이러다가 미국이 개입하면은 미국과 우리나라랑 이제 약간 군사적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 야 한국 가야 되나. 아 물론 우리나라도 네. 뭐 그 의무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그쵸.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과 대립하는 그 국가들에서도 발언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은 또 북한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북한이 항상 여기에서 약간 끼어듭니다. 자기도 뭐 되는 것처럼. 아, 이런 발언은 조금 약간 민감할 수 있겠지만 네. 북한은 우리나라 GDP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낄 그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러시아도 지금 약간 힘이 붙이긴 하지만 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강대국이지만 북한이 끼어 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나 관련주들이 당연히 네. 방산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중동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지속이 굉장히 되고 있죠. 오래 끌고 가면서 이번에도 그 헤즈볼라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 수장이 한번 네. 원래 그 지하 벙커에다가 숨어 들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하 벙커 위쪽이
민간인이 사는 그 집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폭격을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전투기 8대를 쏘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그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벙커 부숴버리는 그 폭탄을 100발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네. 그 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뼈도 못 추리지 않았을까. 민간인 뭐 뭔 상관이야. 일단 거기 있는 수장 싹 다 담가버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 중동 전쟁이 굉장히 계속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미군이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아니면 할 거면은 그냥 싹 다 가가지고 싹 다 초토화를 쑥대밭을 시켜가지고 절대 못 싸우게 해버리던지 네. 그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약간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그 전쟁 구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석유가 전 세계의 석유가 그 매장량이 중동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그러면 유럽이 바로 옆이잖아요. 유럽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방산 관련주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되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는 그 에너지, 정유, 석유, 화학 뭐 이런 관련주들 이번에 담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 지금 뭐 흥구석유 보니까 뭐 한국석유 보니까 뭐 상한가 가고 난리 네, 났더라고. 네. 그거 보면서 얘네들은 놓쳤고 이제 후발주자로 갈 녀석들을 잡아서 이 정도 큰 수익률을 가져가면 아주 나이스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방송을 보시면서 뉴스에서 하루 웬종일 나오잖아요. 중동에서 전쟁 뭐 일어나가지고 뭐 누구 수장 죽었다, 누구 정치 세력들 한 10명 그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누구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방산 쪽은 많이 올랐고 자 그러면은 석유 쪽을 노려봐야겠다. 왜냐하면은 그쪽 혼자 랩을 하고 있었네.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이제 석유 관련주들 집중하시면 된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관련주는 석유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가 관련주를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도 유가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흥구석유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유가 관련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있는 종목이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유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가 관련주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흥구석유가 대장주로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중앙에너비스가 또 상승을 보였고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가 아직 오르지 않은 게 있나라고 의문이 들어요. 사실 오늘 종목도 네. 다 올랐죠. SO일 빼고 다 올랐을 거예요. 네. SO일 그 친구는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오를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냥 바닥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 오를 날이 오겠죠. 그런데 안 오른 녀석 SO일 말고 SO일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일어나도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고 네.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네. 다른 애들 한 50%, 60% 나올 때 이 친구는 한 10%도 안 올랐다. 오, 그런가요? 예전에는 대장주로 움직일 때는 혼자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 이슈는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후발로 키 맞추기 들어가면서 쭉쭉쭉 상승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업은 아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요.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유가 관련주 오늘 많이들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유가 관련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꾸준하게 또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보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WTI 같은 경우에도 그 85달러 정도까지는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5달러요? 85달러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까지만 해도 73달러 정도였어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긴급하게 한 10달러 정도 한 번 더 치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갖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네. 이제 100달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근데 사실 100달러는 네. 올라가긴 참 힘든 그런 가격대이기도 네, 하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0달러 얘기도 네, 저도. 나오더라고요. 200달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가요? 예전에 150달러 간다 했을 때도 90달러밖에 못 갔었어요. 그것만 네. 봐도 200달러 간다. 물론 200달러랑 150달러, 90달러 이거 생각을 하면 한참 더 가겠는데? 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항상 많습니다. 원래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네.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려고 지금 200달러 이야기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달러는 사실 좀 힘든 상태고 거의 진짜 중동에서 전쟁 나가가지고 미군이 출동을 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나라까지 개입을 해서 중동 쪽에서 나오는 그 석유들이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이상 150달러 깨기는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중동 이슈가 한 번 더 나와도 한 100달러 초반, 120달러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 선물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뻔했는데 네. 어쨌든 그 원유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하락을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주말 동안 또 무슨 이슈가 일어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버나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저는 추천들이 제한을 하는 그런 편인데 다음 주 중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일단은 오늘이랑 뭐 이제 곧 장 끝나고 뭐 새벽에 장 끝나면은 그때까지는 약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값은 아닐 거다. 지금 한 3일 동안 네. 8% 올랐거든요. 네. 3일 동안 8% 오른 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맞아요. 진짜 좀 네. 있으면 더 그 서킷 걸릴 뻔했는데 이 정도만 봐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 뭐 이런 거 파생 상품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식으로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산 관련주, 우리나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이 타이밍에는 방산 일단 익절을 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석유, 정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 석유 시설의 그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받고 충분히 에너지, 석유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상한가 나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 진짜 한 100만 원만 넣어놔도 30%는 30만 원은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 살펴주고 계십니다. 유가 가격의 급등함에 따라 앞으로 유가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펼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석유 생산 능력이 중동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유가 관련주를 꾸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유가 가격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유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유가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유가 관련주 안에서도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유가 가격 상승과 함께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큰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종목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주말마다 좀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혹시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방산주나 이런 유가 관련주들 또 급등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방산 쪽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수급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산 쪽에 갔었던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흡수될 겁니다. 오. 다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슈들이 기사들이 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쪽 석유 공장에 대한 그 폭격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귀추가 네네. 주의가 주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무슨 뭐 K9 이런 게 필요가 없이 야 일단 에너지가 우선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내가 뭐 그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방산 업체들은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미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수주권 어느 정도 따놨고 뭐 튀르키예나 이쪽에서도 그쵸. 많이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갔었던 수급들이 에너지 쪽, 석유화학 쪽으로 빨려 들어올 것이다. 오, 완전 네. 일리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 오늘만 해도 좀 네. 강했었잖아요. 엄청 근데 강하죠. 오늘 종목은 아직 유가 중에서도 10%, 20% 상승이 나왔다고 하셔서 네네. 혹시 다른 종목보다는 좀 힘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아, 이게 네. 예전에는 대장주로도 움직인 적이 많고 유가 대장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고 과거에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좋습니다. 한번 보고 가자면 지금 참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차트, 너무 좋아하는 차트. 그런가요? 네, 앵커님.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앵커님 제 얼굴에 혹시 차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차트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차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방향성 보인다 했습니다. 계속 평생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거나인데 지금 이 차트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저점 구간을 잘 다지고 계속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조금씩 네. 올리는 게 보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재밌는 게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지금 한 4,500원 이 부근 라인대에 매물대가 많이 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구간에 매물대가 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4,200원, 4,180원 이렇게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한 4,300원, 400원, 500원만 뚫어줘도 5,000원, 6,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5,000원, 6,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잡으시면 되는데 그게 퍼센트가 50%입니다. 50%요? 50%입니다. 이게 제가 이 정도 큰 이슈를 잡는다 하면은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른 그 섹터가 아니라 같은 섹터의 다른 녀석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이 정도 갑니다.
아니 근데 매주 방송 오실 때마다 한 목표 20%, 주가 30%. 20%, 30%, 그래도 이 종목은 20% 갑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50%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사고 싶네요. 이게 네. 이게 약간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기업과 제가 뭐 그 장사하러 온 게 아닌데 지금 네. 여러분들의 수익과 따뜻한 계좌를 위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계절 관련주죠. 계절 관련주요?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관련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름 겨울에 여름 관련주 사고 여름에 겨울 관련주만 사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잃을 일은 거의 없다. 왜 사계절 계절 뚜렷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나요?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에너지 기업이니까 네. 이제 겨울 되면 그럼 겨울마다 이 종목이 또 상승을 보였었나요? 겨울마다 상승 잘 보이고요.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겨울이 항상 고점을 찍었었는데 작년에는 여름에도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여름에도요? 왜냐하면 전쟁 이슈가 워낙 핫하기 아.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어디 가스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가스관 뭐 어디 뭐 폭발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름에 특수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쳤습니다. 원래 가을이잖아요. 이제 추석 때도 사실 추석 명절에도 반팔을 제가 입고 다니면 맞아요.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날씨가 왜 이렇게 미쳤을까? 왜 추석인데 따뜻하지? 덥지? 30도였잖아요. 근데 한 네. 33도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추석 끝나고 1, 2주 지나니까 갑자기 겉옷을 챙겨 입고 와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어우 막 춥다 에어컨 바로 끄고 창문 열어놔도 발가락 시렵고 막 이런 상태인데 네. 이거 보다 보니까 이번 겨울이 쉽지 않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올 겨울이 최강 한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네. 여름은 가장 더울 것이다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올 여름이 더우면은 겨울은 조금 따뜻하려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름 더우니까 겨울 더 추울 것이다.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는 여름에는 완전 동남아 날씨 됐는데 이제 겨울 되면은 극지방 날씨가 되는 겁니다. 완전 극지방 네. 날씨가 되면서 굉장히 추워질 것이다. 그래서 가스관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 뭐 석유, 뭐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배관 만든다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 뭐 이제 떼 와가지고 깔아준다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게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에 도시가스 뭐 그래봤자 뭐 몇만 원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가스불 틀어가지고 요리 해먹는 데에만 좀 쓰고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에나 뭐 그 도시가스 좀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은 가스비로 한 10얼마, 20얼마 이렇게 나오고 한 30얼마, 40얼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만 돼도 이제 이 기업의 주가는 쭉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이슈까지 있다? 좋아하면 안 되지만 네.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뭐 하마스 그 세력까지 해가지고 같이 뭐 헤즈볼라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성함이 그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이름이 네. 어려워가지고 제가 헷갈리면 하스랄라 그분께서도 또 이제 나스랄라. 수장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겨울철 한파 관련주로 이거 담아가면 겨울에면 땅땅땅 돈 잘 버니까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막 전쟁 터지고 이제 미군까지 개입한다. 그러면은 50%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재밌는 현상들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서 오치열 이 양반이 사라고 할 때 조금 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 언제 팔지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계절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계절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겨울철 한파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겨울 때마다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올 겨울도 최강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오늘 종목도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유가 관련주 살펴주고 계시는데요. 유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트적인 설명도 도와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상승률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50% 상승률 기대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기업 꼭 함께 공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20분밖에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공략주도 블라인드고요. 종목명과 가격 전략, 자세한 매도가 이러한 전략들을 모두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세한 정보들,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유가 관련주 꾸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유가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자, 분명히 방송 집중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네. 앵커님만 못 들으셨어요. 힌트를 너무 조금 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네.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 기업은 배관도 깔고 네. 도시가스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서 어떤 더 힌트를 드려야 하나? 사실 아니면은 네네.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인지 아. 높은 종목인지 이런 시총이 것도 높으면은 네. 누워 있죠. SO일처럼. 이게 시총이 가볍습니다. 한 1,100억인가? 1,200억인가? 오. 굉장히 낮아요. 네. 굉장히 낮은데 낮은 만큼 급등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00원, 8,000원까지도 스무스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4,000원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고가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 퍼센트가 8, 90%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약간 네. 제가 예전에는 20%, 30%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80%, 90%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약팔론 같고 저도 사기꾼 적응이 같은데. 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이슈들이 굉장히 크다. 그런 큰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아가도 굉장히 훌륭하겠다. 주가 자체가 근데 차트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서 그 지지 라인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고점 갱신을 계속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이것만 봐도 나중에는 한번 일 치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8% 오른 게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고 아직 덜 왜냐면은 올라서요? 그럼요. 오늘 막 갑자기 15%, 20% 올랐다 그러면은 종목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것 같았는데 네. 다행히 8%에서 끝났다.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바로 개장하자마자 미친 듯이 솟는 게 아니라면 한 2, 3% 정도만 상승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공략을 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8%에 약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다. 그럼 아주 최고다. 4,000원 아래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 유가 관련주로 설명 주셨습니다. 유가 관련주 공략해야 되는 이유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 하루 동안에만 5% 유가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고요. 오늘장에서도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미 유가 관련주들은 다 상승 나온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종목은 유가 관련주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치열 전문가님 매주 금요일에만 방송 출연해 주시는 분인데요. 매주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공략 주시는 유가 관련주도 굉장히 큰 상승률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AI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공략주 소개해 주신 이후로 현재 2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이나 소개해 주셨는데 두 번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 9일, 8월 23일 두 차례나 소개해 주시고 각각 2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로 또 1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AI 챗봇 관련주 폴라리스 AI 소개해 주시고 2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챗봇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소개해 주실 때마다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상승률 기록할 수 있는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공략주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2부 공략주 어떤 테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자, 2부. 사실 항상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맞아요. 2부 종목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랩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2부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앵커님 약간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네. 일단 2부 종목 요새 테마 잡기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 종목을 진짜 싹 다 뒤지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그 애정하는 종목들이 생긴 느낌. 물론 오. 종목은 애정하면 안 되고 네. 수익률만 애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요새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 녀석이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녀석이 더 올라가겠다. 아직은 시작도 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새 사실 제가 앵커님한테도 그렇고 한 2년 됐나?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이 핸드폰 없어질 것이다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들었어요. 그때 앵커님이 저번 주에도 이러셨습니다. 그때 앵커님 처음에는 아,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핸드폰이 맞아요. 대체될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그 저는 경험을 못 해보긴 했지만 몇십 년 전에는 그 핸드폰이 없이 이렇게 살고 경험 못 해보셨나요? 아니 이 벽돌 경험해 아. 보셨어요? 이렇게 쫙쫙 열고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 네. 저는 막 어렸을 때 뭐지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 귀여운 핸드폰들 착 올려가지고 슬라이드도 있고 초콜릿폰 이런 거 썼었잖아요. 저는 롤리팝 쓰고 네. 자 그리고 네. 뭐 그런 거 쓰고 고아라폰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그런 그때도 저희가 나이가 조금 이제 차면서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이 안 됐어요. 오, 10년 됐네요. 10년. 10년 10년 좀 10년은 더 됐다. 조금 더 좀 더 됐다. 네, 네. 그렇네. 10년 좀 더 됐네. 죄송합니다. 15년이 안 됐어요. 네. 15년은 반드시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로 막 나 알 다 떨어졌다. 막 아, 이런 맞아요. 막팅 있냐 너. 네.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자 그런 시대가 있는데 알팅 또 뭐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런 또 딴 이야기로 새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 핸드폰이 이제는 나중에는 이 지금 컴퓨터도 되고 서칭도 되고 쇼핑도 되고 게임도 되고 다 되잖아요. 전화도 되고 화상 전화도 됩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나중에는 이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워치라든지 글라스가 이거를 대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자, VR, AR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올해 초에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되면서 야, 그 애플 비전 프로 공개되면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는 VR 시장이 시대를 주름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격 때문인가? 그리고 선도 있어요. 요새 제가 쓰는 거에는 선도 없는데 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 비싼 거 말고 오큘러스 퀘스트 2 제품. 네. 근데 그거는 선도 없고 몇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걸로 막 복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게 막 골프도 치고 하는데 그런데 애플에서 출시한 비전 프로가 뭔가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다. 가격이 그렇게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예전에는 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뿜어냈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무겁고 줄도 있고 비싸다. 그거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미쳤습니다. 자,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사그라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메타가 애플 비전 프로 딱 출시를 한 거 없고 옆에 보면서도 저게 뭐지? 라는 반응이었었어요. 네. 저커버그가 반응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메타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지금 잘 오묘하게 포커스가 나가가지고 여기 줄이 있거든요. 근데 줄이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딱 착용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에 사용하시듯이 그 앱들이 앞에 떠 있습니다.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메타에서 출시한 거는 가히 혁명적이지 않나. 이게 딱 착용을 하고 안경이에요. 안경이요. 안경. 약간 검정색 뿔테 안경이던데요. 네, 저 이거 진짜 보고 네. 와, 이거는 이제는 사도 되겠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오. 이거 200g이잖아요. 네. 저거 100g입니다. 100g이요? 물론 무겁죠. 안경으로 따지면은 네.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제가 음. 봤을 때는 그 하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쓰고 다녀도 네. 그게 그 글라스인지 모를 거다. 스마트 글라스. 왜냐면은
원체 두꺼운 걸 사용을 하시니까. 아,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이 이슈를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때 이슈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이슈가 좀 지속이 돼서 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한동안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왜 그런죠? 왜 그런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상승만 나오는 주식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네, 거의 없고 워런 버핏께서도 그 애플에 투자를 할 때 네. 애플이라든지 예전에 모토로라에다가도 와, 그게 신의 한 수잖아요. 네. 모토로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점에서 싹 팔고 나니까 모토로라의 시대가 싹 끝나고 애플에다가 물론 이제 그 애플에다가 거의 몰빵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일단 비중도 줄이고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애플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이제 언제 좀 그 계속 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행보가 보이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제2의 워런 버핏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어떻게 한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주가 그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기업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워런 버핏이 모토로라에 투자를 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오. 상승 나오고 뭐 앵커님이 메타버스가 왜 좀 죽었나요? 왜 시장 연속성이 없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옆에서 전쟁 나가지고 폭탄 터지고 폭탄 날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관심 있게 그러네요. 지금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지금 식량난이 지금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안경은 야 안경 집어 던지고 빨리 뛰어. 지금 전쟁 나서 다 죽겠다. 이런 상황인데 절대 그런데 하지만 그 네. 중동 전쟁이 제3차 대전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메타버스 시장이 새로운 그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 스마트폰 시장을 대체를 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될 것인데 그거를 선두주자에 있는 게 바로 메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타에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메타에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와, 조커버그입니다. 와, 조커버그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은 얼굴인데 그나마 제일 컴퓨터 그래픽 같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왔는데 100g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걸로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제가 동영상 봤는데 네. 신기한 게 제 얼굴을 싹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나랑 화상통화하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 너무 신기하네요. 이걸 보면서 야, 네. 세상이 그 메타가 전에 그 출시를 했던 오큘러스 제품, 퀘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네.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오치열과 좀 비슷하게 닮게 김소정 아나운서와 좀 비슷하게 닮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캐릭터가 아니라 내 얼굴을 비춰줍니다. 이걸 보고 와 시대가 미쳤구나. 예전에 그 홀로그램에서 사람이 그 대화하면서 야 나 이 책 갖고 싶은데 어디서 찾으면 돼 하면 갑자기 홀로그램이 있죠. 한 3발자국 더 가가지고 오른쪽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듯이 이제 시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자 혼자 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 마지막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앵커님한테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애플에서도 VR 기기, XR 기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FPCB를 싹 깔거든요. 싹 까는데 이 FPCB를 애플에다 내가 혼자 랩을 하니까 자 앵커님은 와서 망부석처럼 그냥 그 계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그럼요. 자, 좋습니다. 그 FPCB 카메라 모듈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 내 얼굴도 본뜨고 상대방 얼굴도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데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FPCB를 싹 깔아줘야 됩니다.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건데 이거를 싹 깔아줘가지고 구부릴 수 있는 거예요. 플렉서블 FPCB인데 근데 이거를 애플에다가 이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납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써니 옵티컬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중국의 써니 옵티컬이라는 거에다가 FPCB를 만들어서
주는데 이 써니옵티컬이 메타에다가 납품을 하고 이제는 애플 측에서 써니옵티컬에 있는 카메라 모듈을 가져올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애플과 메타 두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주였습니다. 지금 증강현실기기 오라이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안경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슈가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앞으로 주목해보자라고 공략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콜라텍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